하버는 1868년 12월 9일에 단란한 가정에서 태어났어. 하지만 그 가정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 하버가 태어난 지 3주 뒤 하버의 어머니가 죽고 하버의 아버지는 그것이 하버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여 아버지와의 관계도 나빠졌어. 그런 와중에도 하버는 자신의 천재성을 빛냈어. 어렸을 때부터 시집교와 책 읽기에 관심을 보이고 수학과 물리를 꾸준히 배우는 등 하버는 여러 분야에 다재다능한 모습을 보여줬어. 고등학교 생기부를 보면 하버가 재능이 있고 성실하며 성적도 좋은 모범생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하지만 하버는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에 가족의 부재에 대한 어두운 면을 키워가고 있었어. 19세기 말 과학자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인구 증가에 맞는 식량을 생산하는 것이었어. 대지는 늘어나지 않고 인구만 급등했기에 해결책은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것뿐이었어. 당시 면적당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화학 비료를 대량 생산하는 것이었어. 암모니아를 제조하여 산화시키면 암모늄 이온이 만들어지는데 암모늄 이온으로 비료 생산에 필요한 질소 화합물을 얻을 수 있었기에 암모니아를 제조하는 것은 과학계의 큰 화두였어. 이에 하버도 암모니아를 생성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했어. 하버는 수득률을 높이기 위해 르 샤틀리의 원리를 이용했어. 르 샤틀리의 원리는 화학 평형 상태에서 농도, 온도, 부피, 부은 압력 등이 변화할 때 화학 평형은 변화를 가능한 상쇄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여 화학 평형 상태를 형성한다라는 원리야. 이 원리에 의하면 암모니아 합성 공정은 발열 반응이고 부피가 줄어드는 반응이므로 수득률을 높이기 위해 압력을 높이고 온도를 낮추어야 해. 그러나 온도를 낮추면 분자 운동이 느려져 반응 속도가 느려지므로 비효율적이야. 따라서 하버는 압력을 높이고 온도를 높이는 대신 촉매를 이용하여 반응 속도도 빠르게 하고 수득률도 높이는 방법을 이용했어. 이것이 오늘날에도 잘 알려져 있는 하버-보시 암모니아 합성 공정이야. 하버-보시법은 당시 비료를 대량으로 합성할 수 있게 해 식량의 생산량을 늘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원했어. 하버는 22살에 박사 학위를 따는 등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었고 질소 고정법을 만들어 세계의 기하 문제를 해결했어. 이에 하버는 위대한 과학자라는 칭호를 얻기도 했지. 그러나 하버의 암모니아 합성법은 제1차 세계대전에서 니트로글리세린이라는 탄약을 독일에 공급하는 데 활용되었어. 하버는 이에 그치지 않고 독성이 매우 강하여 널리 퍼뜨릴 수 있는 염소를 이용하여 강력한 독가스를 개발하기도 했어. 독가스의 아버지라는 별명은 여기서 생겨난 거야. 또한 포스겐, 비소가 총선을 함유한 유기화합물의 독가스까지 개발하여 연합군 측에 큰 피해를 주었어. 그런데 연합군 측에서도 이에 대응하는 독가스와 보호 마스크를 개발하면서 양측 모두에게 큰 피해를 가져다주는 계기가 되었지. 하버의 이러한 잔인한 행태는 평화주의자였던 그의 아내에게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었고 결국 그녀는 리볼버로 가슴에 총을 발사해 자살하기도 했어. 하버의 일생을 통하여 우리는 몇 가지 반성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하버는 똑같은 질소라는 원소를 가지고 암모니아 합성 공정을 통하여 수많은 인류를 구원하기도 하였고 질산 대량 생산을 통해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화학이 인간에게 이롭게 작용할지 해롭게 작용할지는 이를 연구하는 과학자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과학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는 오늘날 과학의 발전 방향이 윤리와 충돌하여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예를 들어 유전자 복제를 이용한 난치병 치료 방법에 대해 윤리에 어긋난다는 입장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인간 수명 연장이라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리 과학자들은 얼마나 큰 책임이 자신들의 손에 있는지 알고 건전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과학을 이끌어 나가야 합니다.